안녕하세요. 축구먹입니다. 토트넘이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 3대2 패배를 당했는데요. 사실 스코어는 3대2 1점 차밖에 안 나지만 경기 내용은 토트넘이 상당히 밀리는 모양새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과연 토트넘은 어떤 것들이 잘 안 됐는지, 그리고 갈라타사라이는 어떻게 토트넘을 공략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대의 전방 압박을 대응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원래 같으면 상대의 전방 압박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아예 숨도 못 쉬는 느낌이었습니다. 센터백들도 원래 주전이 아니고 미드필더도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렸고, 골키퍼인 포스터 역시 발밑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갈라타사라이의 전방 압박을 빠져나오지 못했죠. 게다가 원더골까지 실점하면서 토트넘은 분위기적으로 매우 압도당하며 전반 초반을 보냈습니다. 워낙에 어려운 갈라타사라이 원정인데 기세에 아예 눌려버린 느낌이 들었죠. 이 전방 압박은 선제골이 들어가고 나서 더 강해졌고요. 이렇게 한 명씩 맨투맨을 강하게 붙이면서 프레이저 포스터가 롱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기조가 짧은 패스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짧은 패스로 빠져나가려고 했고, 이런 과정에서 미스가 많았고 상대에게 공을 넘겨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 후방에서 기본적인 패스 미스가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역습 나갈 수 있는 좋은 상황에서 비수마의 패스 미스. 제가 경기장 잔디를 직접 만져본 건 아니지만 토트넘 홈 경기장의 경기장 상태보다 잔디가 약간 더 건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축구장에 물을 뿌려놓기 때문에 그거에 익숙해진 선수들은 조금만 힘을 줘도 공이 팍 나가는 느낌이 있죠. 하지만 오늘 잔디는 클로즈업 됐을 때 조금 더 건조했던 느낌 들었고, 평소 토트넘 경기장만큼 차면 공이 덜 굴러가는 거죠. 뭐 그런 것 때문에도 패스미스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손흥민 쪽으로 좋은 기회가 왔는데 손흥민의 터치가 살짝 길면서 상대에게 끊기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갈라타사라이의 강한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토트넘이 역습에서 성과를 내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갈라타사라이도 이거 전방 압박하면 안 되겠다, 우리 좀 내려야겠다 하면서 그 기세가 좀 누그러지는데, 오늘 왼쪽 윙어로 출전한 토트넘의 손흥민은 그렇게 좋은 컨디션은 아니었죠. 또 갈라타사라이의 특징적인 공격 방법은 큰 규모의 좌우 전환이 많았습니다. 토트넘의 포백은 그레이, 벤 데이비스, 드라구신, 포로, 엄청 자주 맞춰봤던 조합이 아니죠. 그러면서 계속 사이드 쪽에 한 명은 프리한 구조가 형성이 되었고, 그걸 이용해서 갈라타사라이는 좌우 전환을 크게 때려주면서 토트넘 수비진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었죠. 이런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그레이의 번뜩임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레이가 여기서 공을 잡았을 때 사실 일반적인 선수가 선택하는 패스 루트는 1번입니다. 안정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패스해도 욕먹을 일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레이는 여기서 2번 쪽 패스 루트를 선택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레이의 재능을 확인할 수 있었고, 풀백보다는 미드필더가 훨씬 더 어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레이의 이 패스를 존슨이 또 깔끔하게 깔아주면서 랭크셔 쪽으로 공을 밀어줬고요. 랭크셔가 여기서 발 바깥쪽으로 마무리합니다. 사실 랭크셔에게 공이 올 때 바운드 되면서 와서 쉽지 않았는데 랭크셔가 공이 뜨지 않게 잘 갖다 대며 득점을 완성합니다. 어린 선수치고는 상당히 침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1대1 상황을 만들었는데 경기 내용은 계속 밀리고 토트넘이 간신히 동점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토트넘 스스로 재앙을 불러옵니다. 베리발이 공을 잡았을 때 경기가 안 풀리면 공을 끄는 습관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장면에 그냥 앞으로 툭 밀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공을 잡아놓고 컨트롤하려다가 패스 타이밍이 느려졌고 이 공을 벤 데이비스에게 줍니다. 이게 일단 이 실점의 1차적인 미스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벤 데이비스입니다. 여기서 드라구신이 저 반대쪽 주라고 손으로 표시까지 하는데 벤 데이비스가 굳이 드라구신 쪽으로 패스를 합니다. 이 패스 방향 선택이 사실 이 실점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드라구신은 이렇게 공이 올 때 공을 보면서 터치를 해야 하므로 뒤쪽의 시야는 열려있지 않았어요. 여기서 벤 데이비스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아예 골키퍼 쪽으로 주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열어줬어야 했는데 너무 나몰라라식 패스가 됐죠. 그리고 드라구신은 이렇게 앞으로 퍼스트 터치하면서 바로 두 명에게 둘러싸였고, 이 공을 뺏은 갈라타사라이가 오시멘에게 결정적인 패스. 오시멘은 여기서 공을 컨트롤하지 않고 그대로 발끝으로 밀어넣으면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보여줍니다. 갈라타사라이는 2대1로 앞서가고요. 토트넘은 그 이후에 크로스 상황에서 또다시 한번 오시멘에게 실점하면서
전반전을 3대1로 종료하게 됩니다. 오늘 경기의 전반전은 토트넘이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갈라타사라이한테 압도당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 선수 11명 전체적으로 되게 정신이 없는 모습이 보였고 기술력, 체력, 멘탈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밀리는 모습이 보여줬고 가장 불안했던 건 사실 멘탈이었습니다. 어린 선수들도 많이 섞여있는 스쿼드, 주전이 많이 빠져있는 스쿼드이기 때문에 갈라타사라이에게 분위기가 완전히 압도됐죠. 그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후반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전 초반에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벤탄쿠르, 클루셉스키 이런 주전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경기를 바꿔보려고 했는데요. 여전히 토트넘의 선수들은 정신이 없는 모습이었죠. 원래 같았으면 그냥 잡고도 남았을 공을 포스터가 잡지 못하는 장면들도 있었고요. 갈라타사라이의 코너킥 패턴이 앞쪽에 선수들 몰아넣고 뒤쪽에 전반전에 원더골을 터뜨렸던 악긴에게 한 번의 크로스 그리고 발리슛을 노리는 패턴이었는데 이 패턴을 여러 번 얻어맞고도 여기는 계속 냅두는 그런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만큼 토트넘은 눈앞의 상황만 보기에 급급했던 거고 주위를 봐줄 여유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이런 2대1 패스도 너무 쉽게 허용하고 여기서 컷백이 들어오는데도 토트넘 선수들은 사람을 막는 게 아니라 모든 선수가 공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으로 토트넘 선수들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표현 그대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마치 뭐에 홀린 듯 플레이를 했던 토트넘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득점했던 랭크셔가 토트넘에게 큰 변수로 작용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랭크셔가 좀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가 잘 안 풀리기도 했고 뭔가 좀 마음이 급해 보였고 경고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팔꿈치를 사용하면서 경고 한번 받았고요. 그리고 이 상황이 랭크셔의 경험 부족을 보여주는 상황인데요. 최고의 상황을 최악으로 바꾼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랭크셔에게 공이 흐르는데 이게 토트넘의 패스가 아니고 갈라타사라이의 패스 미스로 랭크셔에게 간 겁니다. 그만큼 랭크셔는 좋은 찬스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패스를 망설이면서 갑자기 역주행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엔 공을 뺏깁니다. 그리고 그 뺏긴 공을 허겁지겁 찾으러 가는데 여기서 상대방의 다리를 그냥 차버립니다. 랭크셔는 이미 경고가 있었거든요. 그걸 생각하지 않은 파울, 그리고 너무 감정이 올라와 있었던 것 같고 결국엔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경기는 랭크셔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트넘이 더 대패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토트넘이 10명이 된 시점부터 경기력이 안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토트넘 자체로도 안정된 것도 있었고 갈라타사라이의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체감이 되면서 토트넘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빈도가 많아졌죠. 갈라타사라이는 60분에서 65분까지 체력을 탈탈 털어낸 느낌이었습니다. 클루셉스키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포로에게 패스를 줍니다. 그리고 포로가 안쪽에 있는 솔랑키를 봐주고 솔랑키가 뒷발로 득점을 성공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땐 만약에 토트넘이 11명이었다면 갈라타사라이가 체력이 부족해진 틈을 타서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랭크셔라는 변수가 너무 뼈아팠습니다. 결국 경기는 2대로 3대2로 종료됩니다. 사실 토트넘이 유로파에서 3전 3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진다고 해서 크게 빨간불이 켜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갈라타사라이가 워낙 에너지 레벨이 좋기도 했고 토트넘 선수들이 뭐에 홀린 듯이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또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좋지 않았던 분위기를 극복하는 게 매우 힘들었죠. 오늘은 아마 어린 선수들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거고요. 토트넘이 유로파 토너먼트 라운드에 간다면 이런 경기 양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채찍을 맞은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경기만 딱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번 경기 주전 선수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일요일에 펼쳐질 입스위치 경기에서 체력이 괜찮냐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토트넘의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뎁스가 두껍지 않은 상황에서 주전을 많이 사용했던 게 패배보다 더 뼈아팠던 것 같습니다. 과연 토트넘은 입스위치전에서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